마지막 시간이라서 단축 수업하겠습니다. 또 아무 태도 안 되지만 다윗이 캠프 깜빡했습니다. 이런 서열이네요. 애기가 둘째가 어려가지고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둘째 몇 살인데? 4살이요. 4살이 뭐가 어려워? 지금까지 4살 왔나 안 왔나? 4살은 참가비 면제야. 6세도 면제해주세요. 뭐라 계산도 줘? 4세 이하 면제, 그 다음에 5인 가족 1인 면제. 지금 현재 몇 명이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무조건 가자 그래. 우리들도 우리가 이래 됐네. 작년에 160명 막 신청했다니까? 그 최종 120명. 지금은, 이거 뭐야? 언제라도 보면 더 누구야? 언제라도 보면 유튜브 본 아줌마 성도입니다. 엄마 초3 남아 7세 이하가요. 버스도 타겠습니다. 처음부터 성도고 싶었는데 남편이 회사 연수 기간이라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이 큰아들이거든요. 금딱지 큰아들 데리고 가고 갔으나 연수 중이라 누가가 불가해서 이런 미끼를 걸어두고 옵니다. SRT 타고, SRT 그러면 서울에 저 동쪽에 산다는 얘기인데 SRT 뭔지 알아? 원상 없어? 아니 서울 출신이니까 알지. 야 대구 촌안사를 모른다니까. 나 최근에 알았대? 대구 아니면 아는 척 한다? 내가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진선 뭐 SRT S가 뭐야? 모르잖아 봐라. 동현마 SRT의 S가 뭐야? 저봐라 검색하고 있잖아. 모르잖아 봐. 뭘 아는 척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SRT 타고 동대구역 가서 SRT가 뭐야? S가 뭐야? 서울 아닌데? 수서 아니야 수서? 슈퍼야? 아니 슈퍼 맞아요 슈퍼. 슈퍼 레일로드야? 예. 레일로드가 아니다. 뭐가 슈퍼인데 피드 지금? 트레이니. 지금은 뭐가 슈퍼인데? 슈퍼. 수서역에서 타는 거. 그래 수서까지 가는 강남으로 가는 KTX와는 또 다른 민자 고속철이죠. 나 이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아직? 그럼 그쪽에 산다 이 말이잖아. 강남에. 혼자 애들 둘 데리고 첫 여행이네요. 아이들이 낯선 친구들과 잘 지내는데 그러니 상도쌤 실망 마시고 힘내세요. 병을 주시든 약을 주시든 다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방금 송금 드렸어요. 기소연입니다. 내가 뭐 글을 처음 쓰는 것 같은데. 왜 명령이 안 먹노? 총 방문일 87에 총 게시물 1개, 총 댓글 20개. 진짜 어떻게 속도를 이 성질 급한 나를 사람 만드네. 총 댓글 20개인데 그러면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20개 했다는 뜻이네. 지금 2개밖에 없네.
이상하더라. 엄마들 자기가 쓴 걸 자꾸 지우더라. 나중에 내가 부끄럽죠. 알아. 전 목인이 뵌 적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내가 언제 목인이 따뜻하다고 했는데 사이코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데 이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이 이럴 때 니는 가만히 있으면 점수 딴다. 몰라 내가 내 자리 그래, 이제 서울에서도 오고 해야 내가 유튜브에 우리 고생하면서 강의 올린 보람이 있지. 제발. 언제라도 봄. 그런 거 없어. 되게 YN 이분은 일산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두 엄마가 온다고 10편 139분 이분 부산에서 온다 했죠. 말씀드렸나? 가자 이제. 운동 됐다. 몇 명이 가면 차이를 보자. 몇 명이야? 엄마가 몇 명이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열한 명, 열두 명, 열세 명, 열네 명, 열다섯 명, 열여섯 명, 열일곱 명, 열여덟 명, 열아홉 명, 20명, 21명. 엄마를 30명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요, 이제 애들 이번 주에 방학한다. 아, 다음 주에 방학한다 했죠. 계약은 며칠 날에 계약은? 시끄럽다. 무슨 중요한 사업을 한가 봐. 계약 언제 한다고? 계약? 8월 29일. 8월 29일? 그럼 2학기 강의는 9월 첫 금요일부터 할 텐데요. 지금 내 결심으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를 한 학기 동안. 그럼 이제 엄마들 여기서 듣던 이런 말 못 듣는 거죠. 이제 애 잡는 법에 대해서 이제. 9월 달부터 한 학기 동안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은 제 인생 마지막 수학 공부법. 총정리 한번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생각했는 건데요. 마음을 따뜻하게 아이들과 소통하는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쉬고 있는 심화반을 따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 심화반에서는 그림책으로 하는 이 강의 말고 이제 여과 없이 제 인생을 복되게 한 제가 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모임을 하려고 해요. 금요일은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수학 공부, 월요일 오전은 저는 원래 했지, 작년까지 하고 있었지. 뭐 텍스트는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진짜 성경을 할지 아니면 다른 책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길을 찾는 그대에게 이걸 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길 이걸 하든지, 아니면 성경 뭐 창세기를 하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따로 분리해서 하려고요. 맨날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고인물들은 좋아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들은
좀 이렇게 아쉽죠. 특히 학교 강의를 듣고 우리 연구소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고는 이거 뭐야 하면서 어떤 엄마가 울고 있고 하니까 지난주에도 한 명 왔는데 내가 보니까 처음 뵙는 엄마가 학교 강의 듣고 왔어. 근데 우리 막 고인물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두리번두리번 하더라. 특히 저 숨통 트임만 비해서 뭐 이유도 없이 뭐 별로 명강이도 아닌데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막 중간에 앉아가 막 어째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우는 사람 계속 살피고 막 내가 미안해 죽겠다.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학교 강의에서는 이제 뭐 체육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는 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왔잖아. 왔는데 뭐 똘배가 보고 달라라 개사코 막 우리는 다 소경이다 개사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이 못 알아들으면 졸린다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30년 동안 졸던 형이 있어. 진짜로. 30년 동안 졸다 내가 봤어. 2명이나 있어. 한 사람은 20년 졸았고 한 사람은 30년 졸았고. 한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형님이고 한 사람은 또 우리 교회 게시판에서 가장 열심히 글을 쓰는 사람이야. 둘 다 동기지. 영남대학교 동기. 이 형들이 저보다 5살이 많으니까 원래 65인데 대학생 때 20살, 21살, 22살 이럴 때 우리 목사님 만났어요. 그 뭔가 이끌려서 왔어. 좋긴 좋아. 근데 자기가 그 깊이 못 알아들어. 그럼 계속 존다니까? 졸아도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지. 진짜 신기하더라. 우경영이라고 지금은 우리 교회 아주 중추적인 그죠? 재정을 총괄하는 장로하고 이런 형이 메디어 보니까 20년이 아니고 한 30년을 졸더라니까. 그리고 게시판에서 우리 교회 사랑방에서 제일 많은 글을 쓰는 김성식 형님이라고 있어. 약사인데 서구 약사회 회장도 하고 뭐 이런 형님인데 이 형님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인데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30년을 계속 졸더라니까 꾸벅꾸벅 졸아. 그러니까 맨날 마누라한테 핀잔 받고 있잖아. 좋긴 좋은데 내게 와서 소화되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 처음 오는 엄마들은 뭐 한국말로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저도 처음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복 받았다니까. 뭐가 들리니까 오지 안 그러면 못 오거든. 진짜 복 받았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한국말로 하는데 대학 교육을 받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내 개념이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 똘배가 보곤 달라라. 지난주에 했죠. 권영쌤 동화책.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내 관념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다른 세계에 대해서 말하니까 내 관념이나 경험을 가지고 어떤 말을 듣잖아요. 우리는 다 저 정수기처럼 내 안에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것, 획득한 지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필터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내 필터를 가지고 다 필터링 한다니까? 정수기는 그래서 필터링 해가지고 이제 뭐 중금속 이런 걸 거르고 물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필터 성능이 너무 좋으면 다 걸러버려. 정말 잘했어요? 필터가 고장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2학기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제가 학교 강의를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학교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아이 키우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2학기에는 노골적인 수학 공부법. 뭐 애 잡기나 말기나 난 그건 모르겠고 내 이야기 듣고 나면 다 절망할 거야. 수학 공부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알고 전통 수학 공부법인데 수능 만점 받는 수학 공부법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 엄마들은 큰일이지 사실. 왜? 우리 애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너 들어보면 알아. 막 고개가 끄덕여져. 내가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맞죠? 왜 웃어?
현실은 내 논리적이가 아니다. 저 뒤에 온 아줌마는 십몇 년 전에 내 강의 들은 아줌마 언니야? 니 원래 몇 살이고? 50대?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운동권 동지잖아, 동지. 저 아줌마는 경대 철학과를 다녔어. 80년 7월, 6월 항쟁, 이제 7월 87년 6월 항쟁 1987 영화 봤어? 그때 6월 항쟁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봄부터 원생 쇼를 다 했거든. 그때 저는 총장실 앞에서 경대 본관 앞에서 단식, 한복 입고 천막 치고 단식하고요. 그 텔레비 기자들이 막 취재하러 오고 이랬다니까. 저 아줌마는 철학과 니 어디서 도서관에 삭발했나?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삭발했다니까, 삭발. 철학과 경대 5과 해가지고 데모 잘하는 과 5과가 있거든요. 내가 다니던 정치외교학과, 상대의 경제학과, 인문대의 사학과, 철학과, 또 어딨노? 사회대 사회학과 이 정도인데, 저 아줌마 철학과 나왔잖아. 철학과 8호학과. 삭발했다니까, 의사가. 저 집은 전통적으로 운동권 집안이거든. 오빠도 그렇고. 저 집 언니의 남편이 대구에서 알아준 노동운동가야. 지금도 이주노동자 상담소 뭐 이런 거 하지. 맞나? 김영철 씨라고 내가 한 살 어린데 유명해. 무슨 얘기들이 하는 논리적이라고. 철학과 후배가 그래. 저 엄마 때문에 내가 지묘동에 가서 3년 반을 강의했잖아요. 지묘동에 가면 조그만 마을 도서관이 있는데 저 엄마가 초청해서 가서 내 지묘동에서 강의를 3년 반을. 지묘동이 어딘지는 아나? 파계산 밑에 팔공산 자락에 섬 같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3년 반을 강의했다니까. 매주 2번 갔지. 한 번은 공부법 강의하고 한 번은 성경 공부 심화반 하러 가요. 원조에 원조. 지금도 생각나는 7공족 하면서 자기들끼리 승합차 한 대 7명 아줌마가 타가지고 저희끼리 7공족 하면서 어린이 서점 달서구까지 매주 강의 들어오고 이랬다니까. 지금 지나고 나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래. 2학기 강의는 수학공부, 생명을 살리는 수학공부 2019라는 제목으로 한 학기 동안 수학공부를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공부,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수학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 강의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말귀 잘 못하던 아줌마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줘. 이런 강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 선생님 아들은 수능에서 수학 만점 맞았다고. 알았죠? 아니,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성적도 인증 다 하면서 하면 되잖아. 자,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 들으실까봐. 캠프 오시기 이제 수도권에 먼 데서 부담스럽잖아. 이런 분들은 방금 언제라도 봄 이분처럼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오시면 대구에서 출발하는 대절 버스를 이용해서 함께 가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구까지는 성공 올 수 있겠지. 창원 올라가면 멀지만 여기 봐요. 버스도 타겠습니다. 해놨죠? SRT 타고 대구 와가지고 버스 타고 함께 가면 되니까요. 정말 장소 좋대. 봤죠? 여기 갔다 온 사람들 여기 축구장도 있다더라? 여기 축구장이 어디 있지? 여기? 애들이 뭐 작으면 되지. 애들 그래서 축구 조끼도 사놨잖아. 형광조끼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사놨어. 두 팀으로 나눠서 시합하려고. 공기면한테 내가 캐놨거든? 아니, 엄마가 평소에는 지멋대로 하면서 어떻게 캠프 가는 거는 애 말을 들어야 돼? 난 이해가 안 돼. 평소엔 지구성진대로 다 하잖아, 엄마들이? 근데 중요한 건 또 애들이 안 간다 하면 못 간다 하고. 몰라.
오늘 좋은 강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짜증내면 안 되지. 오늘은 늘 학기마다 내 하는 수업인데, 이 책인데요. 좀, 그래서 진부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너는 특별하단다 1, 2, 3, 4가 있거든요. 이걸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읽기는 원만 읽고요. 너는 특별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이라고 했죠. 이,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복음주의계열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있죠. 하지만, 뭐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 정말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이들 됐고요. 이제 엄마들, 나 자신이 왜 특별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학기를 마치고 싶어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답니다. 렉스 루케이도.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아, 스토리 내가 안 찍었구나. 그림만 봐요.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들의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믹,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믹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같이 한 마을에 살았어.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 나무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나무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잿빛 점표를 받았지.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어.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웬믹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었지. 온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믹도 있어. 별표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으니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점표를 받았지. 펀치넬로도 그 중의 하나였어. 그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지. 그러면 웬맥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점표를 붙였어. 넘어져서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점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점표를 붙였어. 점표를 잔뜩 붙인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 싫어졌어. 나갔다가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엉덩이에 발을 헛디기라도 하면 또 점표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세상에 점표가 많이 붙어있다고 덤으로 점표를 하나 더 붙이는 웬맥들까지 있었다니까. 점표를 받을 만해, 점표를 많이 받을 만해 웬맥들은 눈짓을 해가며 수군댔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쩌다 밖에 나가도 펀치넬로는 점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 왠지 그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웬믹을 만났어. 그녀는 지금껏 본 그 누구와도 달랐어.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어. 그의 이름은 루시아였지. 루시아에게 웬맥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점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며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며 점표를 붙였어. 하지만 별표도 점표도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펀치넬로는 속으로 생각했어.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는 어째서 표가 없느냐고 물었어. 그럴 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 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 오곤 해. 왜? 왜인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그렇게 말하고 루시아, 표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웬맥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어.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펀치넬로가 소리쳤지만 루시아에겐 들리지 않았어.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뱀들이 서로에게 별표와 점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니는 것을 바라보았어. 저건 옳지 않아. 펀치넬로는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 펀치넬로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어. 모든 게 너무나 커서 펀치넬로의 나무눈이 동그래졌지. 작업용 의자가 펀치넬로의 키만 했고, 발돋움을 해야 겨우 보이는 작업대 위에는 팔 길이만한 망치가 놓여 있었어. 펀치넬로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몸을 돌렸어.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겠어.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펀치넬로야. 깊고 힘있는 목소리였어. 펀치넬로는 발을 멈췄어.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네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펀치넬로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집이 큰 목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어. 저를 아세요? 펀치넬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만든 이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앉혔어. 그러고는 펀치넬로의 몸에 잔뜩 붙은 점표들을 천천히 보며 말했어. 나쁜 표를 많이 받았다.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애야,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웬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피식 웃었어.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아무데도 안 반갑다. 내가 패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네.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내려다보더니 커다란 손을 작은 어깨에 얹고 천천히 말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자기들을 만든 이 목소 같은 표정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어.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말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엘리엘씨가 말했어. 오늘 표가 하나도 없는 웹릭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펀치넬로가 말했어.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을 주었거든. 어째서 루시아에 오면 표가 붙지 않나요? 아저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뭐라고요?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미소 지었어.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네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두었어. 기억하렴. 작은 나무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엘리가 말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어. 이 책은 영문권에서는 유아 스페셜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책이라고 했죠. 제가 어디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봤는데 요즘은 잘 못 찾겠더라.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 그 당시 제 검색 기억으로는 약 4천만 부가 팔렸다고 했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그림책이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고 했어요. 이건 그 기독교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이래서 내가 좀 너무 노골적이고 이래서 좀 그렇긴 한데 문학적으로는 별로 좀 이렇게 은근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이제 늘 해마다 이 책을 우리 엄마들한테 소개하고 있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왜 이 책을 택했는가 하면 지난 일요일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80대시고 또 그 어릴 때 그 폐병을 앓아서 몸이 아주 약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겨우 나와서 이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일요일이 이제 매달 첫 일요일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인데 이번 일요일에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로 보니까 막 하여튼 기력이 쇠해져가지고 이 뭐라 해요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촛불 같은 느낌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어제 병원에 갔대. 응급실에 간다고 갔다 왔는데 그 후유증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듣는 마지막 말씀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건강을 회복해서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자꾸 나오시더라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잘 조절 잘 해가지고 그게 벌써 2년이나 됐는데 느낌이 이제 내가 듣는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이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진짜 복된 중요한 말씀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번 일요일에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인생에 복이 될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요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말씀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여기 펀치넬로로 빗대어서 말해지는 이제
세 개가 있죠, 세 개.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로 이제 낙인 찍히는 사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잘하면 이제 유명해지고 칭찬을 받고 뭐 이런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 맥스 루케이저는 그걸 금빛 별표라고 묘사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이 금빛 별표를 잘 받고 싶어서, 많이 받고 싶어서 다둥거리면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또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또 잿빛 점표를 받아. 성질이 더럽다거나 교양이 좀 없다거나 지밖에 모른다거나 이런 전부 점표 받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전부 이런 거였어요. 추상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또 이제 그 여러 시간과 또는 공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가 하면 그 중국에서 이제 노장사상의 오랜 영향을 받아서 노장사상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덕이죠, 덕. 덕이 있는가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평가했어요. 서양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랬죠. 요즘은 워낙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제 평가하는 기준도 워낙 달라졌어요. 기타를 잘 쳐도 높은 평가를 받죠. 첼로를 잘 쳐도 이번에 뭐야 슈퍼밴드 봐? 어디서 하지? 몰라? JTBC? 나는 오디션 프로그램 정말 좋아해. 근데 이 생내적으로 나는 이거 뭐야 서열화 사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열이 높아지는 걸 정말 좋아한다니까. 이 모순되죠. 나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낙인 찍혔으면서도 입시에도 영향을 받아서 그래. 왜냐면 내가 어릴 때 우리 형 입시를 이제 우리 형이 대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는데 내가 옆을 땡겨서 난 공장 다니고 이럴 때인데 옆을 땡겨서 막 그걸 그대로 다 지켜보고 영향을 받고 이랬죠. 우리 형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 고등학교 갈 때 그때 이제 뺑뺑이가 아니고 입시제도였거든. 근데 이제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예요. 경북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북고등학교, 사대부고, 개성고등학교 이런 게 이제 1차에서 제일 좋은 학교고요.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뭐 사대부고, 개성고등학교 이런 서열이 있어요. 여기서 떨어진 애들은 대륜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2차에서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우리 형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전라도에 있는 인쇄소 사원으로 팔려갔다가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인쇄소에서 안경점에서 전라도에 있는 전주에 있는 가장 큰 안경점, 먼 친척이 한 안경점에 사원으로 갔거든. 그랬다가 형이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안경점을 3번이나 탈출해서 대구로 왔어요. 그때마다 안경점이 이제 먼 고모가 하는 안경점인데 고모가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큰엄마를 설득해가지고 형을 다시 체포해서 또 안경점으로 가고 그 세 번 탈출 끝에 이제 대구로 돌아왔어. 자기 혼자. 그때 엄마는 이제 우리 두 형제가 너무 불쌍해가 친척집에 서울에 보냈는데 내하고 동생은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시장에서 이제 사과 개짝 하나 놓고 그게 과일을 넣고 하는 시장에서 그런 장사를 했고요. 형 혼자 전주에서 이제 탈출해가 대구로 왔어.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 그 저기 내랑동에 있는 큰 집에 잠깐 이제 큰엄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잠깐 이제 부부살이 하면서 큰엄마한테 부탁을 했대. 번데기 한 마리만 사주십시오. 그 큰엄마가 사준 번데기를 삶아가지고 그 내랑도 가면 옛날에 대형 학원이라고 있었어. 지금은 무슨 큰 마트인가 막 하고 있더라. 그 대형 학원 앞에서 형이 그 14살 때인가? 꼭 15살 때인가 공부하고 싶어서 대구로 도망가가지고 혼자서 대형 학원 앞에서 번데기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한 거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경북고등학교 시험을 쳤어. 경북고등학교 알아?
경북고등학교 경북여고 나오면요, 한때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집이 대부분 있었다니까. 경북고등학교 시험 쳤잖아.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해 우리 형이 경북고등학교 시험 쳤는데 입시 부정이 나왔어. 정답에 1, 2, 3, 4, 5, 그때 4번 중에서 고르는 거, 1, 2, 3, 4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 정답에는 번호가 전부 빽딱하게 이렇게 누워있었어. 아래 한글 사용할 줄 알아? 그럼 1번이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 눕히는 것도 있죠. 정답마다 전부 누워있어, 번호가. 짜가지고, 그 인쇄업자하고 누가 짰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났잖아. 난리가 났어. 그래. 우리 형이 그 시험이 유효였다면 합격했을 거랬지만, 너는. 근데 이게 큰 난리가 나가지고 재시험을 쳤다니까? 사상 초유로. 대구 그 고등학교 입학 관련 시험을 다시 쳤어. 다시 쳐서 우리는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대중고등학교 갔어. 대중고등학교 2차지, 2차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지만, 대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경북고등학교나 대고등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오니까 아주 이제 그래? 똑똑하긴 하지만 이제 중학교를 대충 살았거나 이런 애들도 있지.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고 이렇죠. 그래서 대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이걸 극복하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도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맨날 그 입시 잡지를 사보더라. 그때 입시 잡지 제목이 진학이었어. 진학지라고 불렀어. 월간 진학이라고. 지금도 온라인상에 있죠. 진학이라고 해서 입시 전문 사이트도 있어요. 그 진학을 보면 늘 기사가 전부 대학을 서열화시키는. 그러니까 카트라인을 막 서울대 안에서도요. 서울대 법대하고 그 다음 문과로 말하면 서울대 경제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과로 말하면 서울대 물리학과. 요즘은 뭐 서울대 의대가 제일 높죠. 옛날에 물리학과가 제일 높았거든. 그걸 계속 서열화시키고 그 입시 점수 차이를 막 공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맨날 그거 읽었잖아. 그리고 나도 꿈을 꿨죠. 서울법대가 가고 싶은 거. 현실은 자전거 부속 공장 다니고. 그때부터 내가 어릴 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서열화 이게 너무 막 찌들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세대들 다 그래. 우린 지금도 어떤 사람을 보잖아? 그럼 검색해.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부터 봐. 그래가지고 일단 평가해. 이번에도 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하잖아. 택도 아닌 국회의원들 나가지고 지랄해 놓더라. 그럼 나는 그 국회의원 이름 딱 네이버 인물 검색하잖아. 그 출신 학교가 어딘지부터 봐. 큰일이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손석희 같은 애는 명문대가 안 나왔잖아요. 어디더라? 국민대 안 나왔나? 그러니까 사실은 학벌이 다가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찌들어가지고 이 금빛별표와 잿빛점표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성향상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했어. 옛날에 슈퍼스타 K부터 시작해서 또 SBS에 나와서 한 K-팝 뭐지 그거? K-팝 스타. 그 다음에 또 JTBC에서 한 목소리로만 가수 뽑는 거 있잖아. 그거 뭐였지? JTBC에서 한 거 있는데 너목보 말고 슈퍼스타 K. 그게 슈퍼스타 K 같다. JTBC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랩하는 거고 쇼미더머니. 내 쇼미더머니도 광팬이잖아. 난 막 쇼미더머니 보면서 애들 랩하면 내 어깨 흔들고 막 거실로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 뭐야? 이거 뭐라 하지? 이거 그걸 따라 이래 막 몸이 움직이는 거 뭐라 해? 전문 용어로 스웨그 그래. 쇼미더머니 하는데 그 BY 우승하는 그 해. 내가 BY 그 음악을 듣고 걔는 성경을 전부 막 랩으로 만들어가지고 요한복음을 랩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냥 독실한 기독교인가 봐. 걔가 부르는 지금도 막 귀에 선한 게 데이데이라는 거예요. 알아? 그래서 어느 분야에 있었든지 그죠? 전부 이게 능력 있고 이러면 높은 평가를 받고 능력 없으면 이게 잿빛 점표를 받고 이런다니까. 이런 세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겠어요. 뭐 우리가 뭐 이 안에서 뭐 내가 낸데 하고 조금 나는 니보다 살림을 좀 더 잘해 해갖고 뭐 하고 있지. 다 그것은 그거야. 대치도 못 살잖아. 가려가 살고 있죠. 아니 서울 가봐요.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린 인간도 아니야. 대구 뭐 하고 아이고 뭐 수성구 가짜다 또 달서구는 또 뭐 이제 수성구 따라잡을 기라고 뭐 서구 동구에 비해서 좀 우울감을 갖고 있어. 아이고 이게 전부 이거 해요. 이 wen명들의 세계에서 금빛 절표, 잿빛 점표를 붙이면서 약간 우울감과 뭐 훨씬 더 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도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그래도 낸데 하고 자빠졌어. 이게 슬픈 일이 슬픈 일.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잖아요. 나쁜 평가를 받게 되고 누가 평가를 하지 않아도 나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거 왜곡된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 이제 잿빛 점표를 많이 받는 거죠. 특히 저는 더 그랬어요. 생내적으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죠? 그 좋은 환경에서 배워야 될 어떤 것들을 난 배우지 못했어요. 교양 이런 거 있잖아. 남을 배려하는 마음, 뭐 그다음에 관계를 맺는 능력 이런 거 내가 늘 말씀드리죠. 학교에서 배우는 건요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가 아니고 공부는 대부분 집에서 엄마가 시키잖아. 학교를 통해서 뭘 배워? 관계를 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특히 어른들과 관계는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본인을 인정하고 막 이러죠. 또 학급 안에서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 요즘은 뭐 25명, 30명밖에 없지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리 반에 70몇 명 있었어요. 5주반, 5호반 하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애들이 많겠어요. 달리기 잘하는 놈, 뭐 싸움 잘하는 놈, 공부 잘하는 놈, 집 잘 사는 놈, 뭐 키 큰 놈, 뭐 온갖 애들하고 비교가 되죠. 거기서 늘 잿빛 점표를 받는다. 저는 특히 엄마 없이 이제 친척집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했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낮겠어요. 펀치넬로 저리 가라야. 난 펀치넬로 못 꼭 내가 해도 뭐 잘 되는 게 없어. 맨날 난 내 딸은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욕먹고 뭐. 오죽했으면 내가요 노름에서 인정받으려고 했을까. 이건 저도 그 노름할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명절 때도 비산동 그 슬럼가에서 양아치들이 명절 되면 용돈 좀 받잖아. 그래도 그 용돈 받잖아요. 그럼 무조건 당구장에 다 모여. 그래가지고 한 놈한테 몰아주게 한다니까. 어차피 용돈 얼마 안 되니까 희망도 없으니까 양아치들 맨날 모여가지고 내 친구들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노름을 하는 거라 한 놈한테 몰아주고. 보통 동네에도 처음에 하는 게 다 뭐 저거더라고. 고수도. 그래서 내가 카드를 보급했잖아. 세븐카드. 그래가지고 포카를 가르친 다음에 이제 포카 쳐가지고 내가 돈을 다 수금한다니까. 이게 실화예요. 저는 군대에서 휴가 나오잖아요. 우리 집 가난해서 엄마가 내가 휴가 나갔다고 용돈은 잘 못 줘. 나는 동네 친구들 모아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다 돈을 따가지고 군대 돌아왔어. 진짜로. 정말 잘했다니까. 그러니까 노름을 할 때마다 내가 칭찬을 받았다니까. 야, 네 머리 좋네. 그러면서. 그 말이 내 자존감을 조금 살렸어요. 모든 다른 영역에서 전부 잿빛이지만 노름의 영역에서는 조금 금빛 조금 나는 별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자꾸 인정받고 싶어서 노름을 했다니까. 이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았죠.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돌이켜보게 되면서 내가 비로소 알게 됐어. 그전에는 내가 나 왜 그런지 몰랐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미친놈이지.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든지 입지전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텐데 내가 검정고시하고 입시할 때 바둑이 미쳐가지고 또 내기바둑 두고 다녔거든. 19살 때. 근데 학교 가는 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동산병원 내거리에 가면 동산병원 저 코너에 지금도 있어요. 흐름한 4층 건물이 있다니까. 그 꼭대기가 동아기원이라고 있어요. 저 19살 때 맨날 그 기원에 갔어. 내기바둑도. 난 승부, 내기 이거 너무 좋아한다. 왜?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형편이 내가 학교를 못 갔잖아. 학교 가서 공부를 했으면 내가 진짜 공부 잘했을 거라. 환경이 좋았다면. 내 천재거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좀 미안하네. 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대여섯 살 때 친척집에 가면 친척들이 다 내가 뭐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에 가잖아요. 가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한테는 인사가 다 김판사 왔나 이렇게 한다니까, 어릴 때.
그리고 또 비산동에 셋방들을 사는 할머니, 내가 어릴 때 다니던 장로교 권사님 집인데, 우리가 새들을 오래 살고, 그 집에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랬거든. 나중에 우리가 커서 그 집을 찾아가니까 그 집 할머니 권사님이 내 보자마자 하더라고. 아이고, 니 천재아이가 하면서. 나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 문제는 환경이 나빠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노름한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름의 세계도 내 동네 친구들하고 노름하니까 금빛 뼈를 맞지. 하우스 가서 딱 해보니까. 근데 너무 잘하니까 하우스 갔다 했죠. 당구장에 가서 평정했지. 동네 친구들 여관방에서 다 평정했지. 적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우스 진출했어. 영화 타짜에 나오는 딱, 뭐 손가락 자국 이런 건 없었지만 얼굴에 칼 자국 있고 이런 애들하고 노름했다니까. 근데 나는 멀쩡하게 생겼잖아. 넥타이 입고 노름하러 가니까 하우스 주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캣조에 이런 사람도 꽃이라고 부른다고. 술집에 가면 얼굴 마담 있죠. 얼굴 마담이 이렇게 사교적이고 이래야 그 술집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 그것처럼 하우스에는 인텔리전트한 노름꾼이 있으면 손님이 많이 와. 마음 편하게 노름할 수 있으니까. 칼자국 막 있고 이런 조폭들 앞에서 노름하고 싶겠어요? 이거 따도 내가 못 들고 가겠구나 이 생각이 절로 들어. 나 진짜 그런 적 있거든. 동성노파 깡패들하고 노름한 적 있어. 시내 단월당에서, 여관에서. 내가 계속 이기니까 있잖아. 얘들이 내 붙잡아 놓고 있잖아요. 동구하러 또 간다니까. 이거 노름 용어, 전문 용어 쫄쫄발이라고 불러. 돈을 또 구하러 가는 거지. 뛰가서 급전을 빌려와서 막 거기 있는데. 그리고 내가 딱 붙들려가지고요. 못 나오면 원래 노름한 매너가 또 따고 나오면 안 되거든.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 좋은 하우스는 이제 내일 아침 6시까지만 한다, 뭐 이런 룰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양아치들하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돈 따고는 못 나올거나 싶어가지고 일부러 포기하고 다 잃고 나온 적도 있어. 그 하우스 가면요. 내보다 훨씬 잘한 놈들이 있다니까. 난 성질도 급해. 아무리 머리는 잘 돌아가지만 성격이 급하거든?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 포커페이스라고 들었죠? 진짜 노름 잘하는 사람들은 땅꾼이라고 불러, 전문용어로.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 처음 하는 것 같다. 이 땅꾼들은요, 목표가 뭔지 알아요? 절대 그 노름판에서 1등 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 이 사람들은 1당을 챙기는 걸 목표로, 하루에 20만원, 30만원. 그러니까 절대 이를 위험 부담이 있는 판에 올인하지 않지. 노름에서 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집어넣는 걸 올인이라고 하죠. 영화도 나왔지. 이 사람들은 절대 올인하지 않아요. 자기 패가 아무리 좋더라도 상대방 느낌이 이상하면 그냥 콜만 하지. 오버베팅 안 해. 받고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오버베팅 안 하고 콜만 하거나 그냥 기버 포기하거나 이러죠. 이런 사람들 보고 땅꾼이라고 불러요. 뱀 잡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항상 기어다니는 거지. 날아다니지 않아. 정말 이성적이야. 이런 사람들 하루에 2, 30만원 챙기면 시간 때우고 있는 거지. 그 2, 30만원 챙기면 이제 연판 끝나거든 감치고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무리하지 않지. 모험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밥이라 우리는 막 좋은 카드 들어오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내 전 재산을 올인하지. 왜? 이거 노르면서 올인하려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카드가 좋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 안 따라오고 죽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비슷해야 뭐, 아니 공부도 그런 거 알지 왜? 미모도 비슷해야 뭐 비교를 하지. 엄마들 뭐 다이어트 한다 해사코 뭐 블로그에 가면 그런 거 있죠. 피트니스 모델 막 사진 걸어놓고 막 자극 받아가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쇼를 하잖아. 그 세계에 가니까 아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면 이런 마음 있죠. 나는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그래도 그 금빛 별표를 많이 받는 세계를 보내고 싶죠. 아니야. 그 세계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절망이야. 잿빛 점표라니까. 세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 요 한솔초등학교에서 뭐 반에서 1등? 웃기지 마라. 반에서 1등 하려면 다 딱 모아놔. 오야 돼. 나오고 된다니까. 실제로 우리 명희 초등학교 때 친구 한 명 과거 가가지고 자살했잖아. 진짜요. 내 이름도 알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 엄마 아빠 뭐 이혼하고 가정사도 있지만
과거 가가지고 수학시험 치는데 20몇 점 나왔다니까? 늘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가? 과거 가서 다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뭐였어? 시험을 딱 치면 20몇 점 나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세계는 이 잘하니 못하니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는 항상 나는 잿빛 점수를 받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 이상하다. 돈 많다고 뭐 개사철? 재벌도 세계 가봐. 아무 짝도 안 되지. 아, 근데 들었잖아, 엄마들한테. 우리 대구에 가면 범어동에도, 그래? 같은 범어동이 아니래. 범어 4동과 범어 1, 2, 3동을 나누는데. 범어 4동에서는 범어 1, 2, 3동을 범어동 취급도 안 하는데. 또 범어 4동 안에서도 성골과 진골이 있다네? 그걸 봤어? 아니, 그 가문이 있다니까, 가문? 같은 범어동 살아도 대구 토박이로서 이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아파트 사고 팔고 해가지고 범어동 이상한 신흥 부자들이 있어. 이게 다 구분이 되는데, 자기들 세계에서. 어떤 면은 뭐라카더라? 내가 들었는데. 한일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가면은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5만 원만을 다 만나거든. 이게 레벨이 다르대. 근데 대구에서 뭐 신흥재벌, 아니, 토속 재벌 캐봐야 뭐 그래, 뭐 극장 몇 개 소유하고 뭐 금복주 사장 집 며느리거나 뭐 이렇지 뭐. 서울에 가서 30대 재벌 딱 만나봐. 만나지지도 못해. 끼워주지도 않아. 이상하다니까. 이 세계는요,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 뭐 별표를 조금 더 붙이려고 우리 아이들 아동바동 거리던 세계에서 내가 해방되게 돼. 이거 모르면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간다니까. 얼마인가 하면 판사들의 세계 있잖아요. 내가 늘 말하죠. 판사들의 세계도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는 뭐 판사 아니라 뭐 우리는 검사는 돼도 막 만져보겠죠. 판사와 검사 하늘의 땅 차이야.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 성적으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대부분 판사 지원해. 거기서 성적 밀리는 애들이 검사 지원하고, 그거 안 되는 애들이 변호사 바로 계속 이러는 거지. 하늘의 땅 차이. 근데 문제는 그 사법연수에서 1등부터 뭐 100등까지 한 판사들 중에도 몇 했지? 향판과 경판이 있다 했지. 향판은 뭔지 알아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창원지방법원 판사 뭐 이런 거, 포항지방법원 판사 이런 거, 이게 향판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판은 뭐예요? 수도권에서 판사하는 거. 지금 윤석열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서 판사, 초엘리트 코스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또 나오는 법대도 좋아야 돼. 네, 이런 이야기 너무 엄마한테 하면 미안한데. 그 하는 거 땅 차이라니까? 우리 교회 부장판사 있잖아. 지금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있잖아. 얘는 벌써 옷 벗고 나와야 돼. 내가 2살 어린 판사인데 승진이 안 돼. 한양대 국대 갔다? 20몇 살에 사실했어. 한양대 국대에서는 날고 긴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생대적 한계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인지방에 가서 판사 못 해보면은, 내가 옛날에 포항지방법원장, 법원장 할 때 내가 그 초청받아서 법원, 그때 판사 8명하고 법원 공무원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이 부장판사는 날 초대해가지고. 그러니까 포항에서는 1인자야. 포항지방법원 원장이니까, 지방법원장. 그 창녕지방법원장도 하고 뭐 이랬는데. 포항 지역에서는 서열이 제일 높아. 포항시장보다 더 높은 게 그거야. 근데 이 친구 카드라니까? 그렇게, 이게, 그래? 높고 낮음의 세계,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미리 알아야 돼. 자, 이걸 이제 추성한 거지. 아무리 높은 세계 가도 거기서 또 상대적 평가가 있으니까 이걸 추성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유태인들의 세계관인데, 유태인들은 그래? 사람을 항상 뭐가 비교하면 천사와 비교해.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천사를 이상하게 지금 해가지고 엔젤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사실 그렇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에서 천사는요,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 이걸 늘 천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은 결정적으로 수명의 제한이 있죠.
천사는 수명에 제한이 없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은 소멸한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육체에 제한이 많아.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공간 이동이 부자연스럽고 이렇죠. 유태인들 세계관에 천사는 영적 존재, 육체가 없어. 영적 존재니까 공간 이동이 자유롭고 남의 꿈에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능력 있는 존재를 묘사하고 있어.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썼어. 천사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만든 능력 있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묘사했어.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뭐가 능력 면에서 부족해. 그 사람이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천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 성경적 세계관이 뭘 말하는 걸 알 거라. 근원적으로 사람은 이 옳고 그름의 세계, 높이 올라가는 세계 안에서는 항상 열등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특히 그 열등감의 가장 근원이 뭐예요?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용 빼는 장사 없다고 했죠. 모든 뛰어난 사람도 죽음 앞에 딱 가면 나약해지죠. 대표적인 분이 이병철 삼성그룹을 일으킨 우리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반만년에 한두 번 날까 말까 한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우리 목사님 관점에서는 반만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분이래. 그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에 폐암 걸려서 건강을 잃었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사업하면서 삼성을 일으키느라고 미루어 두었던 자기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25가지를 가톨릭계 유명한 친하게 지내던 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잖아. 그 노 신부님도 이제 노시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대답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톨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 신부님에게 줬어요. 젊은 신부님에게. 그 신부님 이름이 뭐더라? 차동엽 신부님 거래요. 그 차동엽 신부님이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의 2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 그게 책으로 발간됐죠. 그 책의 제목이 잊혀진 질문 이라는 책이에요. 25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성취하고 높은 세계에 올라간 분도 딱 죽음 앞에 가니까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역사에 보면 진나라 시황 있죠. 중국을 최초로 천하통일한 우리가 그냥 흔히 진시황 이렇게 부르죠.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이에요. 시황이 시가 뭔가 그랬지? 우리나라 말하면 태조지 태조. 첫 번째 왕은 항상 태조잖아 태조. 조자나 종자가 왜 들어가는지 알죠? 배웠어? 평화로울 때 왕을 하면 종. 사람 많이 죽이고 왕이 되면 조야. 그 첫 번째 왕이 되려면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잖아 라이벌들을. 그래서 보통 왕조를 처음 개설한 왕을 태조라고 부르죠. 태조 왕건, 태조 이승계. 아나 이런 거? 공부 좀 했어? 알아? 모기님이 안다하는 거 보니까 아는가 보네. 그 진나라 시황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나라의 첫 번째 왕. 이분은 모르는 게 없고 뭐 모든 그 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했잖아. 근데도 마지막에 가서 뭐에 부딪혔어요? 죽음에 부딪혔죠.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까지 신하를 보내가지고 불로초 찾아오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뭘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병마용계. 사람이 사람의 실제 크기가 똑같은 말과 병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울지 모르니까 강의할 때 이걸 항상 요 갖다 놓으라고 내가 10년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안 돼. 아이씨 짧게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요 다 우리는 다 판치넬로야. 뭐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 저 옆에 내는 판치넬로 같은데 나는 익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세계는 항상 한계가 있고 이걸 근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과 천사를 비교하는 거야. 사람은 늘 천사를 비교해. 이게 왜곡돼가지고 이제 천사는 뭐 아름답고 이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모델 빅토리아 시크릿 엔젤. 거기 엔젤이라고 붙이잖아. 빅토리아 시크릿은 알지? 몰라? 에이씨.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알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들만 선발해가지고
그 소금 모델로. 거기 소금 모델 선발된 걸 보고 엔젤이라고 부르잖아요, 엔젤. 이게 왜곡된 거죠. 원래 천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거지. 여러분들 말로 하면 뭘 상징하는 거, 애들 공부시키다 보면 친구 엄마, 아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없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근데 어디서 합성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있죠? 엄마 친구 아들. 잠수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왜 했죠? 영어 게시판 가고 수학 게시판 가고 이러다 보면 영어 게시판에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애가 하나 있어. 수학 게시판 가면 또 수학 없어 탁월하게 잘하는 애가 있어. 나도 뭐 이게 한 사람으로 합체된다니까. 그 우리 애들 딱 쳐다보면서 이 아이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엄친아죠, 엄친아, 엄마 친구하고. 실존하지 않아. 이게 천사야, 엄친아. 내가 진짜 알기 쉽게 비유하네. 그 세계에 가면 우리는 항상 천사 같은 존재를 만나게 돼. 열등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펀치네르처럼 자존감이 현저히 낮고, 나는 왜 사나 싶고, 늘 남의 눈이 의식되고, 남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싶고, 그렇죠. 이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게 다른 세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똘베가 보고 온 달러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잿빛 점표와 금빛 별표로 평가되지 않는 전혀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진 사회가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 마지막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어디 가든지 평가를 받죠? 능력, 저는 뭐 너무 막, 그런 저질스러운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했죠. 우리 형은 내만 보면, 이 새끼야, 니는 저기만 살았다. 내가 성실하지 않으니까, 나 성실 습관이 안 되었어. 왜 학교 다니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어디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습관이 잘 안 됐어. 양아치처럼 있잖아. 하루하루를 그냥,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불성실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형이 볼 때. 그래가지고 이 새끼야, 니는 존이나 살았다 하고, 니가 인간 되는 건 오천에서 꼽히는 것보다 어렵다 하고. 아니, 이런 소리를 늘 들었다니까? 우리 엄마도 있잖아 하고. 주위 아줌마들도 맨날, 아이고, 둘째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 엄마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는데, 둘째를 어디 양자로 보내라, 이렇게 자꾸 맨날 이런 소리 한다? 엄마 어제 삼형제 키우기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얼마나 낮겠어요. 거기다 친척집이 전전했지, 엄마와 같이 못 살았지, 학교 못 다녔지, 아버지 없지. 그래, 결혼생활 순탄하겠어요? 내가 우리 만나고 맨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 질질 울고 막 이러니까. 보다 못한 우리 형수가 하루는, 우리 와이프가 내하고 싸워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꼬바른다고 우리 집에 갔다? 날 또 우리 마누라 찾아서 또 우리 집으로 갔잖아. 엄마가 또 형하고 같이 살 때니까. 그래서 뭐 집안이 시끄러워졌죠.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뭐라 한 줄 알아요? 니 빨리 니 친정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니 데리고 가라 해라. 저 인간하고 같이 살다가 니까지 망한다. 니라도 살아야 돼. 우리 형수가 우리 와이프한테 내 있는 데서.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게요. 애가 불쌍해서 못 가겠으면 내가 애 대신 키워줄게. 우리 형수가 그랬다니까? 난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막, 우리 와이프는 또 순수하잖아? 진짜 친정동생한테 전화해가 처남이 막 택시 타고 와가지고, 우리 마누라 싣고 가보나. 내가 미치겠다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런 꼬라지를 보려고 이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애 잡다 보면 내가 이게 아닌데 싶지만 이미 늦었지. 멈추지 못하잖아. 내가 그랬다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데 만원은 떠나갖고 뭐 형수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거기 가서 칼 들고 나왔다니까? 내가 진짜 누구를 해칠 의사 1도 없었어요. 1도 없어. 내가 억울하다 이걸 항변하고 싶은데 내가 막 말을 조곤조곤 못하잖아. 성격은 급하고 막. 그 칼 들고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만 놀래가지고 또 뭐 칼 잡고 막 말리고 막. 내 인생이 너무 비참했어요. 평가를 받는 세계에 가니까. 가족들도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살아남겠어요? 너무 불쌍했지. 근데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 분을 만났잖아. 펀치넬로가 엘리를 만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평가했다고?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했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이건 엘리를, 펀치넬로가 엘리를 만난 것보다 더해. 내가 만난 거. 놀라운 말씀이었죠.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이번 일요일날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대. 뭔지 알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보통 닷새 동안 창조를 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빛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또 둘째 날 공창을 창조한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정도였는데, 여섯째 날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주 기뻤다는 말이죠. 마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일생의 걸작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붓을 내려놓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게 그렸어요. 마치 이런 마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말이죠.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 원형 그대로인 사람. 덕지덕지 뭐가 붙지 않은 사람. 여기 너는 특별한다 시리즈 1, 2, 3, 4 4권이 있어요. 지금 국내에 번역 발간된. 이제 2, 3, 4권은 1권의 보충이라. 2권에 보면요. 모든 나무 사람들이 전부 공하고 상자를 모아. 더 많이 모으면 높은 평가를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는 더 좋은 아파트, 더 높은 뭐 아파트와 더 비싼 차를 사면 막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잖아. 물질을 그죠? 더 많이 확보하면 높은 평가를 받고 이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나 또 3권에 가면 코를 높이면 높은 평가를 받아. 여러분들이 뭐 시내 나가서 비엘 성형외과 가서 코를 높인다든지 눈을 찝는다든지 뭐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거지. 외모 뭐 이런 걸로, 소유 이런 걸로, 지식 이런 걸로. 또 4권에 가면 또 뭐 이상한 걸로 높은 평가를 하고 이러죠. 전부 이런 평가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냥 태어났어. 근데 여기에 뭐 덕지덕지 덧붙였죠. 학벌을 덧붙이고요, 교양을 덧붙이고, 지식을 덧붙이고, 재산을, 소유를, 명예를, 권력을, 심지어는 뭐 아무것도 없으면 미모라도 덧붙이고, 뭐 화장이라도 하고 막 이러죠. 난 엄마들 캠프 가보면 아침에 오면 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또 있어. 화장하기 전에 엄마들. 신기하네. 왜 이 사람 눈썹으로 막 그리는가 몰라. 그냥 살면 될 텐데. 남자는 눈썹 안 그리잖아. 이상하게 뭐 이 눈썹을 그려야 이쁘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모기 뭐 좀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얼마 전에 가서 눈썹을 뭐 심었대. 그래. 어? 문신을 했대, 문신을. 내가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여자들 쌍꺼풀 하는 거거든. 내 만나기 전에 쌍꺼풀 하는 건 괜찮아. 만나고 난 후에 쌍꺼풀 하면 내가 늘 익숙하던 그 얼굴이 아니잖아.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그거 지는 이쁘다고 뭐 눈 크게 뜨고 다닌다. 얼마나 부자연스러운데. 다행히 대부분 강의 듣는 엄마들은 내 만나기 전에 처녀 때 쌍꺼풀 가요. 그게 아니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말은 내가 뭘 소유하기 전에 덧붙이기 전에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라. 그 상태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했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있으면 그죠? 내게 온 것을 그대로 표현해내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죠. 필터가 없으면요. 내게 오는 대로 낸다니까. 밭은 농부가 뿌린 씨를 그대로 내. 옥토, 이걸 뭐 옥토라고 하죠. 좋은 밭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원형 그대로의 사람. 내가 덧붙이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의 사람. 그럼 뭘 들으면, 그죠? 내가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말할 수 있어. 이웃에게도 그대로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덕지덕지 필터가 생겼어. 뭐가 붙었어. 이걸 내가 아까 정수기 필터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요, 좋은 게 들어와도요, 필터링 한다니까?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해도 지 알량한 경험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필터링 해가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이건 그럼 내 강의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 이걸 제거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 이걸 제거하고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지 하면서 또 이상하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게시판 어떤 누나가 글을 올렸어. 자기 41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바보야.
아주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민철이라고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요 항상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 정말 자유스럽죠. 걔 보면 난 부러워 죽겠어. 나는 알랑한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교회 안을 돌아다니질 못해. 내가 나 된다고 하지 않을까?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도 그래도 나름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좀 유명하거든요. 내가 돌아다니면 나 된다는 생각한다니까. 저기 되게 잘난 척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찌그리고 있다니까. 근데 민철이는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할 지능이 없어. 항상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단상에 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 얼굴 이래 안 쳐다보고 처음 온 사람 급 당황한다니까. 뭔지 모르니까. 우린 다 알지. 지가 마음이 편하고 와가지고 이래 악수도 하고 씩 웃고 막 41살인데 바보야. 이 누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 너무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오늘 아침 써봤대. 어디 가서 상주교회 가서 간증한 걸 누가 타이핑해서 올려놨는데 어떤 절에 가서 스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스님이 7층 석탑을 쌓으면 된다 했대. 이 바보를 낫게 하려면. 이 누님 돈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7층 석탑을 쌓는다면 돈을 엄청 때려 부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절에 가면 그 석탑을 쌓는데 필요한 그 비싼 돌 이거 7층을 쌓아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먹는 욕을 하면서 그 절을 나왔다 하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신천지 가잖아, 신천지.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시끄러운 이단 종파 있죠. 그거 가지고 또 뭐 하고 뭐 기도를 뭐 같이 해야 된다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만났어. 우리 교회를 만나고도요, 한참 동안 얘는 이제 어릴 때 무슨 충격을 받아서 민철이가 이 구토도 많이 하고 뭐 먹으면 그리고 막 엄마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어. 그 너무 속상하고 막 맨날 민철한테 욕하고 막 이 엄마가. 그러다가 하루는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대. 몇 년 전에. 갔더니 목사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민철이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어. 이 너는 뭐 민철이가 이렇게 저렇게 구토도 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 뭐라 하면 민철이한테 민철이 엄마한테 민철이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어. 그 누님이 입이 딱 다물어져가지고 돌아왔잖아. 그 후로 자기가 민철이하고 살면서 이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죠. 전혀 다르게 판치넬로 보고 그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엘리가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 목사님은 민철이를 보고 민철이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눈으로 저보고도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이렇게 우리 와이프한테 말한 거죠.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 원래 우리가 원형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다 자기만큼 살고 있어. 우리 연구소 오너들 보면요 골대는 애들 많거든.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수업을 하려고 하면 이거 미치겠어. 공규민 보면 그것만 있어도 내가 말할 거야. 공규민의 이종 보면요 얼마나 애들이 막 밟고 막 이거 애드립이 심한지 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내보다 탁월해. 와 얘들하고 말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목표를 가지고 이 책버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책을 읽고 뭐 내용을 좀 소화하고 이런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얘들을 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내가 미친놈처럼 의자를 집어 던지거나 이 수준이 돼야 애들이 수그러들어. 그냥 같이 말을 주고받고 이래서는 얘들은 절대로 듣고도 안 해. 내를 잘 알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잽을 넣으면 저 선생님이 받아준다 이걸 알아. 얘들하고는 정상적 수업이 안 돼. 진짜 내가 뭐 목표를 가지고 다른 애들 같이 수업하는 또 꼬마들한테 미안하잖아. 지금 5학년 2명, 4학년 2명이 수업을 하거든. 매주 목요일마다. 5학년 둘은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여기만 오면 막 기가 살아가 막 지랄하는데 그래도 4학년 2명은 좀 차분하잖아. 얘들한테 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5학년 2명을 주저앉혀야 돼.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책 한 일짝 하고 내가 이제 읽어주고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을 내가 2단 옆차기를 하는 신용을 해서 진짜로 의자도 집어 던지고 애 얼굴에 던지면 안 되니까 다른 쪽에 애 안 맞는 쪽에 의자 집어 던지고 이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이래야 교훈만 한다니까. 근데 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제 5학년 때 4학년 시합을 붙인 거야. 책을 읽고 선생님이 10가지 퀴즈를 낼 텐데 5학년 점수를 합산하고 4학년 점수를 합산해가 이기는 팀에게만 내가 상금을 준다 하니까 얘들이 조금 뭐라 하더라? 우리 5학년은 늙어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 4학년 자들은 젊어가지고 내가
머리가 팽팽 돌아갔잖아요. 비싸겠어. 생쇼를 한다니까. 근데 어떤 눈으로 보면요, 얘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규민은요, 벌써 어린 나이에 제가 유튜버가 되겠다고 했잖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잖아. 구독자가 벌써 30몇 명밖에 안 됐어. 액션 턱민인가 뭐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재밌게 묘사해요. 또 지용이는 어떻고, 지용이 1학년 처음에 여기 연구소 오는 날부터 전설인지 전설이야. 내가 지용이를 자르고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켰다니까. 어떨 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들 보면 불편하죠. 연구소 단 아이들 피해를 볼 것 같고. 사실은 여기 우리 아이들 보는 엄마들한테 너무 고맙죠. 자기 기준과 다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함께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르지만 받아야 돼요. 자기 애들이 여기 연구소 거친 애들한테 뭐 맞을 수도 있고요. 놀림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엄마는 속상해 못 보고 떠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함께 살아야 되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기준을 가졌다면 저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이죠. 탈락이죠, 탈락.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그렇지만 내가 정신을 차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고 각자 나름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구소가 너무 밝고 이렇죠. 너무 재밌다니까. 어떤 애는 또 제가 저한테 얼마나 막 이 꼬마는요, 저는 세상에서 상도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막 내가 들어도 오글거린다. 남자애가 2학년, 1학년짜리인가? 1학년이지. 미치겠다니까. 얘는 이런 말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 몰라. 상도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들어도 오글거려. 별일 다 있어, 하여튼. 어떤 놈은 뭐 옛날 아동학대로 고발한다 하고 이런 놈도 있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 열어봐. 잘 자랐겠죠. 많은 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내가 강의할 때 가끔 보여주는 우리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두 아이가 적혀있어요. 하나는 우리 애고 하나는 학경이라는 아이예요. 우리하고 같은 학교에 같은 날 입학해가지고 제가 입학식 때 둘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우리 애하고 달리 학경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서 말을 거의 잘 못해서 치료증처럼. 그래가지고 저 영천에 어디 토담집을 지어놓고 살고 아빠는 되고 나서 일하고 이랬어. 그 어릴 때 엄마가 하는 말을 많이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학경이는요, 학교에 적응을 못했다. 대명천하고 교실을 못 들어가. 맨날 복도를 돌아다니고 이랬어. 학업 성취 정도가 너무 낮았어. 그래서 자라가지고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그런 고등학교를 갔어. 경신 정보상업고등학교인가? 나 어딘지도 몰라. 시내 어디 있다 하래? 건물도 그런 많이 있겠지. 거기를 나왔어. 근데 있잖아요, 얘는 마음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제가 얘가 어릴 때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대학생들 돌보던 시기에 내가 얘를 데리고 늘 얘 군대 가기 전에 늘 성경 공부를 같이 했거든. 얘는 어디 나갔어도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삼촌 이모들밖에 없는 거. 제가 하는 모임 늘 봤어요. 이제 제 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소감을 이야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간증할 시간이 되면 전부 다 기다려줘요. 10분 동안. 얘는 10분이 지나야 입을 조금 열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폐 비슷해가지고 말을 못해. 10분 동안 막 더듬더듬 하다가 한마디 딱 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삼촌 감사해요. 아니면 말씀 잘 들었어요. 딱 한마디 하고 끝이야.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 그 또래 애들도 그렇고 우리 삼촌 이모도 말할 것도 없고 얘가 입을 열 때까지 그 침묵의 시간을 다 기다리고 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조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공부를 엄청 잘했어. 똑같은 한날 한시 입학했어.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학경이가 훨씬 행복해요. 학경이는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는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짓기 전에는 여름 되면 여름 집회하면서 이제 다 떠나가지고 리조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리산 유소들 이걸 통째로 빌려가지고 1000명이 가가지고 막 전국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랬거든. 가락하면 이제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미리 가서 선발대로 가서 뭐 집회장을 준비하고, 그죠? 뭐 마이크 설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박경희는 항상 해마다 그 선발대로 가자. 여름 집회를 떠나가면. 선발대로 가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헌신하고 삼촌을 돕고요. 신기하다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명예가 훨씬 행복할 것 같잖아. 아니에요. 나는요, 공부는 좀 못했더라도 지금 교회에 붙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명예도 언젠가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애는 고등학교 이후로 대구를 떠나 있어가지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났어. 내 죽기 전에 가장 큰 아쉬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 기회가 되면 서울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애하고 이제 모임을, 성경 모임 하자고 내가 핑계를 대고 대구에서 서울 올라간 애들 모아가지고 하다가 내가 서울교회로 싹 데리고 가려고. 서울교회 가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님, 대구에서 함께 사는 형님이 지금 이제 서울로 가서 서울교회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우리 명이도 아주 잘하는 친한 삼촌이다. 근데 그게 내 소원이라니까 지금.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회 이런 게 있다면 정말 복되겠죠. 이게 하나님 시각이에요. 하나님 시각. 추상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창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마지막 작품이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래서 이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야.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너무 만족해서 쉬셨다. 이거죠.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라. 하나님의 창조에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근데 표면적으로 뭐 안식일을 지키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걸 안식일 지키는 건지 알나? 옛날에 이제 유태인들에게는 안식일이죠. 요즘은 주일이라고 해요. 개신교에서는 주일이라 일요일날 이제 장사 안 하고 이러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일요일날 장사해도 괜찮아요. 일요일날 손님 제일 많이 오는 직업 같은 장사해야지. 근데 교리에 따르면 일요일날은 가게 문 열면 안 되고 밥도 하면 안 되고. 유태인들은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그 유태인들의 달력에 따르면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요. 이게 진짜 안식일이에요. 이 날을 지켜야 된다고 우기는 그룹이 있어.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안식교라는 개신교 교파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구 삼육초등학교를 세운 교단이죠. 알아? 삼육초등학교, 삼육중학교, 삼육고등학교, 삼육대학교를 만든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을 너무 중요하다. 왜? 현대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들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식일 지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저를 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진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니까. 뭐가 더 씌워져서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아이들 봐요, 다 나름대로, 그죠? 아이들은 다 장점이 있다니까. 매력이 있고 너무 신기해. 한번 겪어봐. 여기 와서 한번 지켜보라니까.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제 성적을 가지고 보면 잘하는 데 있고 못하는 데 있어. 그래? 성격을 가지고 봐도 또 이렇고 저렇고 해요. 근데 아무 기준 없이 보면 너무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당신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보는, 펀치넬로가 엘리를 보듯이, 그렇게 엘리가 펀치넬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저도 그런데요. 며칠 전에 어떤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 여기 옆에 뭐죠? 헤어라떼에서 일하던 아줌마야. 이 아줌마가 헤어라떼에서 일할 때는 내한테 한 번 안 왔어. 근데 일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다른 직장을 옮기고 난 다음에 우리 찾아왔잖아. 자기 헤어라떼 근무할 때 그렇게 생각했대. 저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상하게 행복해질 것 같더래. 자기는 이제 남편 장을 만나고 남편을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 그래, 이 아들이 이제 있잖아요, 엄마는 늘 네 장은 저 3D 업종이잖아.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공급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면 있잖아요, 얘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끝장을 못 때까지 싸운대.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늘 문제가 되고 이래가.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상황이었던가. 엄마 학교에 불려가고 이래가지고 이 엄마가 울면서 찾아왔어. 내가 들어보니까 딱 그거야. 정말 다른 눈으로 봐주는 그런 사람들과 사회가 있어야 안정되겠다 싶더라고. 그때 애가 엄마가 저하고 상담하는 동안 잠깐 애는 모기님하고 놀았거든. 애가 모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엄마보다 더 하거든. 엄마들은 맨날 기준 가지고 애 잡고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이제 애 데리고 우리 교회를 몇 번 왔다. 옛날에 우리 형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 것처럼 옛날에 우리 목사님 수지자들 형들은 지금 60대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 앞까지 태워주고 차 없을 때 밥 사주고 있잖아요. 막 정말 금이야 오기야 막 이렇게 대손귀한 집안의 그 애기처럼 이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살렸다니까. 저는 지금 이제 바빠서 그렇게 못하지만 가끔씩 그걸 기회가 오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마다 이 아줌마 집에 저 성당시장에 갔잖아. 태우러. 그럼 이 아줌마는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고 미장원에서 항상 이제 일요일 쉬잖아. 그럼 토요일 밤 어떡하겠어? 지인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는 거야. 내가 그 자기 사는 빌라 밑에 주차장에서 아무리 계산도 안 내려와. 교회 가시에 지났어. 몇 번 데리고 가다가 결국 이 아줌마가 전화도 안 받아. 술이 안 깨가 잔이라고. 오후 3시, 4시쯤 되면 아이고 선생님 이제 깼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인연이 된 엄마가 있어. 가끔씩 카톡 와. 선생님 요즘 잘 지내시죠? 하면서. 정말 아이 데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살면 참 좋을 텐데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요. 주말 되면 이제 술 마시고 그러니까 모르겠지. 아래 또 막 전화 왔어요. 급하다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 지금 막 큰일 났어요. 그럼 소송이 걸려가지고. 외손으로 내가 술 마시다가 싸웠대.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막, 저 상대방이 막 서로 취하를 안 하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뭐 웃자면 좋겠냐 하면서. 급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내가 어떻게 막 나도 막 급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그래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야지 하면서. 잘 풀기 싫대. 그럼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래서 오후에 카톡 갔어. 잘 해결됐다 하면서. 다행이죠. 이상하게 그죠?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돼. 이 신기하다니까. 내가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 말을 듣고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이들을 볼 때 아 당신도 나처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군요. 이 복된 말씀 듣고 살면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어제도요, 내 머리 깎고 옆집에 갔어. 요, 헤어라떼 가면, 헤어라떼 제일 막내가 한 명이 23살 아가씨야. 얘는 뭐, 여기서 일하면서 늘 염색의 모델이 되는지, 저는 지금 7개월 됐다는데, 와서 보니까 항상 머리가 뭐 허옇거나 노랗거나 막 이렇더라. 그래서 내 머리 깎으러 갈 때마다 막, 니 돈 내고 깎나 하면서 내 머리 보겠다고 이랬어. 그래서 몇 마디 툭툭 했다? 근데 이상한 게, 얘가 나를 대하는 게 좀 달라졌어. 갈 때마다 뭐, 이래, 물어보고, 뭐, 선생님한테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저 목요일한테 이야기가 토요일날 약속을 잡아라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부담이 되나봐. 어제 머리 깎으러 갔더니, 내가 일부러, 이거 완전 초보거든? 지금까지 성인 남자의 머리를 깎아본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원장의 오빠고, 다른 한 사람이 나야, 지난달에. 근데 했거든. 어떻게 깎아도 괜찮다. 원판 불변의 법칙.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가 깎았다. 어제 가니까 이제 원래 내 깎는 아줌마가 없어가지고 이 아가씨 보고 또 깎으라고 했어. 내 머리 깎으려고 딱 오자마자부터 있잖아. 답답해 죽겠어요. 하면서. 일이 왜 이렇게 자꾸 동시에 터지는지 모르겠어. 지난번에 왔을 때는 남자친구하고 계속 싸우게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 네가 오르니까 싸우지. 하면서 내가. 머리 감으면서 많은 얘기 못 하잖아. 그래서 상담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면 언니한테 말해서 약속을 토요일에 잡아라. 소식이 없었어. 어제 가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일이 다 터져요. 하면서. 뭐 하여튼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해. 근데 머리 감으면서 그 이야기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나중에 내 명함을 받아가서 내한테 뭐 톡으로 말하든지 찾아오기도 못 찾아오니까. 그 내 마음에 있잖아요. 이 아가씨한테 어떻게든 명함을 하나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원장님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갑자기 문 열고다가 걔한테만 감정이 좀 이상해. 맞죠? 근데 지금 내 옷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 내가 한 장 들었어. 혹시 화장실 가다 만나니까. 근데 캣줘요. 지난주가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물 위를 운행하고 있대. 왜? 물에 덮인 땅이니까 농부가 그죠? 어찌하든지 땅에 씨를 뿌리고 싶은데 땅이 물이 덮여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 하나님 마음 있잖아요. 좋은 씨를 가진 농부가 땅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있잖아요. 저도 오지랖 넓게 어느 날 제 스승의 말을 계속 듣고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누구를 보더라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이상하게 원더링 오파 내가 지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머니들 명함을 만지작 하는 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좀 이따 목님한테 칼라고 네가 가서 내가 그냥 조락하면서 내가 아무리 다녀도 만날 길이 없어. 혹시 한 영혼이 살 길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쉽지 않은 확률이지만 근데 조금의 가능성이 아주 보이니까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제가 모르는 이유로 이번 주에도 지난 주말에도 부산에서 어떤 고등학교 2학년이 엄마한테 끌려왔어. 얘는 뭐 죽을 죽이면 끌려왔지 태도도 불량하고 있잖아. 내 쳐다보지도 않아. 왜 엄마한테 끌려왔습니까? 엄마는 그래도 뭐 아는 말음으로 한 줄기 뭐라도 애가 자타닥 하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아. 이 엄마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남편이 시댁에서 너무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시댁 사람들 다 사자 돌림이고 뭐 이렇대. 능력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자기 남편은 그렇지 않으니까 시댁에서 뭐 왠지 뭐 자기가 느끼기에 시댁이 서운하게 한대. 그래서 3년 전부터 시댁과 발길을 끊었대. 그리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시댁에 내가 큰 소리 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너무 속상하고 대접 못 받고 이런 거. 그리고 이 엄마는 자기는 한편으로 뼈 빠지게 돈을 벌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애 잘 키워서 시댁에 이제 떵떵거리려고. 근데 애가 자퇴하게 또 하잖아요. 부산 해운대 부산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 뭐라 한줄 내한테 와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다. 막 울면서 막. 근데 애는 끄떡도 안 해. 아무것도 안 무너지는데 뭐. 애는 그냥 학교 가는 게 너무 하찮대. 왠지 알아요? 뭐, 얘는 뭐 게임도 안 해. 게임하면 또 내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내가 게임 이야기를 하겠구만. 게임도 안 한대. 아주 고상하게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다 꿰뚫고 있대. 그런데 학교 가서 보면 버러지 같대, 애들이. 너무 하찮고 시시콜콜하고 자기 인생 대충도 못하고 선생님 봐도 너무 시시하고 내가 학교에서 왜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니?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신장로 같지, 신장로. 씨를 풀 수가 없어.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내 이 엄마를 계속 위로하다가 1시간 말하고 말았다니까. 내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하늘이 무너질 일이 아니다. 아드님이 어떤 길을 가든지 다 복이 될 것이다. 그 엄마를 위로했어. 이상하죠? 이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니까. 그러면 이 능력이나 이 고상함이나 이런 걸로 학교 아이들 봐봐요. 아무 생각 없이 기득거리면서 10대를 보내고 있죠? 그럼 버릇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난 그 아이가 이해도 돼. 왜? 네이버 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고상하게 뭐 다음 아고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진보적인 생각 이거 받아들이고 이러면요. 일베 아이들 보면 완전 벌레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일베 충하고 이러죠. 희한한 놈들이 있거든. 이제 정신 사이코처럼 생기는 이제 일베나 워마드 이런 데 가면. 무엇이 들어와서 왜곡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왜곡됐잖아요. 뭐 이게 이런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 왜곡됐어요. 이게 뭐 금빛 별표든지 잿빛점인지 잔뜩 붙이고 있어. 이게 왜곡된 거죠. 원형이 필요해. 원형.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 원형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덕덕이 붙은 것들이 다 포맷돼야 되지.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 막 들어오고 이래가 막 이상한 팝업 광고 뜨고 이런 골치 아프지. 속도 느려지고 지금 이 노트북처럼. 그럼 어떻게 돼? 제일 손쉬운 방법은요. 포맷한 거야. 포맷하고 원래 그대로 컴퓨터. 처음 공장에서 사가지고 온 컴퓨터. 거기다 윈도우를 다시 깔고 이래야 돼.
이 포맷이 필요해? 왜? 모든 인류가 그렇게 왜곡됐으니까. 이 포맷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놓으니까 포맷 됐잖아. 원래 그 사람,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찌라리고 있잖아. 아무것도 그냥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조차도 장식이죠, 장식. 얻은 이름이라, 얻은 이름. 제자들로부터 얻은 이름. 반대로 다른 다수의 유태인들은, 그래? 이단의 개수,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를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딱, 어떤 자리에 딱 가서 내 모든 것이 딱 포맷되고 나면요, 깨끗해진다니까? 그러고 나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죠.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오만 이야기 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왜? 원형 그대로의 사람이거든, 난. 원형 그대로예요. 난 꾸밀 것도 없어. 뭐, 흙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 나는 뿌린 대로 나. 내 열받게 하면 난 욕해. 얼마나 순수해요. 열 받는데도 욕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 안 그래? 그런 게 정상이야. 도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욕해도 참고 막, 야, 그래. 그랬어. 나는 애들 내한테 찌라면 바로 차.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 흠결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생명을 나타내는 데는 온전하죠. 내만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걸 보여준 것이 예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그렇게 선하게 산 사람도 로마 군병들의 물리력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죽었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게 어떤 게 오잖아요. 그런데 꼼짝달싹도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아이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봐요. 할 방법이 없어. 부산에서 그것만 보니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 듣보잡 내 찾아왔지. 부산까지, 부산에서 대구까지. 뭐 오만 거 다 안 해봤겠어요? 유명한 상담센터도 가보고 다 했지. 그것도 안 되니까 대구까지 온 거야.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딱 포맷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이게 복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내가 점점 포맷돼. 내가 알고 있던 필터가 박살나고. 신기하다니까? 그러면 어느 날 부턴가 내가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지. 옛날에 어떤 아줌마가 양산에서 유튜브로 제 강의 듣다가 카톡 자주 오고 댓글도 자주 하고 있죠. 자기는 뭐가 제일 부러운가? 선생님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한 것이 너무 부럽대. 이 양산에는 어디서 공무원, 면사무소 공무원인지 아는데, 자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미치겠대. 근데 선생님 보니까 뭐 자기 도박하는 이야기도 하고, 만으로 도망가는 이야기도 하고, 뭐, 오만 이야기도 하니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제 강의 듣던 엄마들이 저보고, 선생님 진짜 해탈하셨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진짜 해탈이야, 이게. 육도를 유명하다가 막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또 뭐 잘 안 되면 뭐 또 막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막 아수라에 빠졌다가 막 이러져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은 애들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고, 또 하나님이 뭐 중앙도 하늘에서 그걸 보는 줄 아는 분이 모르지. 근데 현실적으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사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 안에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바보 아이만 몰라. 뭐 수학 좀 못한다고 어디 이상한 학원 끌고 가고, 여기서 잘 살다가 또 어디 끌고 간다? 내가 답답해 죽겠어. 좀 내가 이게 자뻑이긴 하지만 내보다 아이들 수학 공부 더 잘가르쳐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잘 있는 것 같아요? 잘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애들하고 맨날 놀고 뭐, 우리 지금 중학생들 수학을 지금 이 안에 가면 책으로 애들 6학년들 집을 지어놨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중학생들 요즘 일주일 동안 애들이 지은 책으로 만든 집안에 들어가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엄마들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사춘기를 막
그 절정을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양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부터 내가 공부를 하기로 돼 있는데 한 해는 항상 다시 반대로 와. 그러니까 10시 10분 되면 또 영어학원 간다고 간다?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이 아이의 최선이에요. 졸다가 이제 일났어요.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서 자다가 남성 호르몬 막 분비되고 이러면 잠이 쏟아지거든. 이유 없이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네가 안 빠지고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리고 중학생 둘이 있는데 교대로 하루씩 된다. 그리고 이 엄마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내한테 미안해지도 않고요. 어제도 저 아줌마 아들 안 왔어. 어떤 데는 또 안 온다고 또 문자 한다. 요즘은 문자도 안 해. 뭐. 이게 가장 잘하는 수학 공부라니까. 걷다 대고 막 찌르고 뽑고 밀어붙이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뭐 내가 뭐 집어 던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잘 되겠어요? 애들이 엄마 목소리도 듣기 싫다는데. 엄마들은 애가 뭐 애지중지대가 막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애들 뭘 하면 줄 알아요? 가족이 제일 싫대. 미안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아니, 중학생들은 다 한다니까? 엄마는 돈만 주면 되고, 내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 캠프 가지고 아무리 꼬셔도 이 새끼들 귀찮다 하고. 거기 와이파이 빵빵하다고 내 지금 꼬시고 있어. 이게 애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뭐, 걷다 대놓고 막 산더미 같은 수학 문제 숙제를 주고 막, 그걸 막 밤잠 못 자면서 자기 하고,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시기를 아이들이 건강하게 일탈하지 않고 잘 통과하고, 그렇지만 습관을 잡아서 최소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공부를 하고 지나가야지. 그래, 이 습관이 된다. 우리 목사님 했어요. 왜 공부를 하는가 하면, 애들이 묻죠? 엄마 왜 공부를 해야? 이렇게 물으면, 좋은 대학 가면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나 좋은 대학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뭘 하겠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 위치고, 엄마는 살림을 하고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이 가족의 위치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죠?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주어진, 그죠? 하루 일과를 열심히 사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쌓여서 습관이 되고, 나중에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공부를 해야 돼? 학생이 마땅히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 본분이니까.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다 해야지. 옆집 애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 왜곡시킨 거지. 자, 우리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그래요.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